안녕하세요, 이종모입니다. 오늘은 겉보기상과 그리고 임계각, 전반사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겉보기상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 물체의 거리, S라고 하는 물체 거리, 그 S 플라이라는 상거리,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어, 이것도 사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할게요. 여러분 운전을 하실 때 사이드 미러에 보면은 밑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어, 거울로 보이는 것보다 물체가 가까이에 있음.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평면 거울 같은 경우에는 물체 거리와 상거리가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울을 놓고 내가 한 30cm 정도 떨어져서 이거를 보면은 이게 물체 거리예요. 거울에부터 나까지의 거리가 물체 거리고 거울에 비친 내가 상거리입니다. 근데 물체 거리, 그러니까 30cm 가까이겠죠. 그거보다 30cm 뒤에 있는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거울을 30cm 떼놓고 보면은 상은 30cm 뒤에 있으니까 60cm 떨어진 곳에서 상이 있는 거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물체 거리와 상거리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이드 미러에 평면 거울은 아니지만은 평면 거울이라고 본다면은 약간은 볼록 거울이죠. 그건 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공률을 알고 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이는 것의 절반 거리에 자동차 되게 사이드 미러는 뒤에 차를 보죠. 아니 물체를 보거나 그게 절반 거리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운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겉보기상은 시험에 자동차가 몇 미터 뒤에 있느냐,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이렇게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낸다면은 약간은 볼록 거울이니까 이 사이드 미러가 이것에 공유를 주고 여러 가지 줘야 되는데 그 계산을 문제 만드는 사람도 귀찮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리나 아니면은 물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1.5m 두께의 평양평면판 밑에 물체가 있고 그것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것은 몇 미터 밑에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냐 이런 문제나 아니면은 수심이 2m짜리인 물을 위에서 봤을 때 몇 미터 깊이로 보일 것이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굴절률입니다. 굴절률 몇 가지는 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의 굴절률 하면은 3분의 4 그러니까 1.3333333 이런 거 아셔야 되고 전에 유리 얘기하면서 플라스틱 렌즈 이야기를 할 때 CR39의 굴절률이 거의 1.5에 가깝습니다. 1.498 정도 나옵니다. 얘기를 했었고 크라운 유리는 1.5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물 얘기를 하면서 한번 식을 한번 써보고 거기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겉보기상의 식은 n분의 1 그러니까 굴절률의 1 역수 곱하기 s 물체거리. 그러니까 이게 물체거리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실제 뭐 깊이로 적어 높이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 깊이가 2m짜리 수심 2m의 풀장에 사람 위에서 봤을 때 이거는 깊이가 몇 킬로 보일 것인가를 한다면은 아까 물의 굴절률은 3분의 4라고 그랬죠. 3분의 4분의 1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분의 1에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것끼리를 곱해서 분모로 놓고 바깥쪽에 있는 걸 곱해서 분자로 놓고 이러면 돼요.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4분의 6 그러니까 약 1.5m 깊이로 보입니다. 예, 숫자도 잘 정했네요. 2로 정한 게. 수심 2m짜리 그 풀장의 깊이를 겉에서 보면은 1.5m로 보입니다. 그래서 1.5m를 믿고 물에 들어갔다가 쑥 머리 위까지 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자, 단순히 상식이라고 할 게 아니라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겉보기상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야기할 거는 전반사 그리고 임계각입니다. 전반사 그리고 임계각이요. 자, 여러분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n만 알면은 겉보기상을 풀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굴절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 굴절의 법칙. 이거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정연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스넬, 이건 왜 갑자기 영어로 적을까요? 스넬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였습니까? n sin i는 n 프라임 sin i 프라임이란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매질이 다른 경계면에서 이쪽 매질이 다르답니다. 굴절률이 다른 경계면에서 이쪽과 위쪽의 경계면이 틀려요. 빛이 한 점으로 입사했을 때 이곳에 세운 수직으로 세운 게 법선이죠. 자, 이럴 때 이 빛은 굴절하거나 반사한다고 그랬어요. 반사의 법칙이란 건 법선의 요것과 법선에서 요각이 같은 각으로 나간다는 게 반사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굴절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 이 굴절의 법칙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굴절의 법칙인데 이때 이루는 각을 I 프라임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I라고 그래서 이 각은 입사각이고요. 이 I 프라임에는 굴절각입니다. 반사의 법칙에는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였는데 얘는 다른 법칙이죠. 이 법칙 n sin i는 n 프라임 sin i 프라임 이 법칙에 맞춰서 굴절합니다. 이게 굴절의 법칙이었어요. 기하강학에서의 빛의 정리의 네 번째가 이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매질이 있어요. 이쪽에 매질이 있고 위에 매질이 있어요. 이쪽은 n이고 이쪽은 n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굴절률이란 것이 이쪽이 더 커요. 그러니까 n이 위쪽이 더 커요. 그러면은 한 점으로 입사를 하고 이 입사점에 법선을 세웠어요. 얘는 90도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입사각 i보다 굴절각 i 프라임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n이 n 프라임보다 클 때 각 i, 입사각 i보다 굴절각 i 프라임이 커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i가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들어가고 조금 더 크게 들어 i가 계속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i 프라임, 그러니까 굴절각은 경계면을 따라서 이동하는 굴절각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죠. 굴절각이 그러니까 90도일 때 상황이 틀려집니다. 안쪽으로 이 매질 안쪽으로 들어오는 빛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광선 속에 입사를 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이걸 그 경계면을 따라서 반사 쭉 옆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얘는 안쪽에서는 이 빛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반대로 이거보다 커지면은 얘는 반사돼서 나가는 빛은 있어도 안으로 들어오는 빛은 여전히 없죠. 그래서 모든 빛이 굴절해서 꺾이지 않고 모든 게 반사해서 나가는가, 이렇다 그래서 전반사라고 합니다. 전반사라고 그러고, 굴절각이 90도일 때 그때의 입사각을 IC라고 쓰면서 얘를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I 프라임이 90도일 때 입사각 I는 IC라고 부르고 얘를 임계각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밑으로 갈수록 글씨가 이상해지죠? 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많이 접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여러분과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밑에가 수면이라고 생각할게요. 물이에요. 물에서 한 2m 안쪽에 정광원이 있어요. 여기서 빛이 쭉 모든 면으로 나가겠죠. 모든 면으로 나가는데 어느 순간 이 빛이 위로 나갈 때는 그냥 죽진해서 나갈 테고, 요만큼 갈 때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고 할 텐데 어느 순간에 이 각이 수면을 따라서 반드시 나갑니다. 그때 요 입사 각을 세웠어요. 법선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굴절각이 90도예요. 그때 요 각이 IC, 임계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문제로 낼 때 어떻게 내겠습니까? 수심 아까 2m 얘기했죠? 수심 2m 안에, 수심 2m 아래에
점광원이 있다. 근데 이걸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눈을 대고 여기서 본다면은 점광원이 가운데 있을 테고 이렇게 반드시 요만큼만 빛이 굴절돼서 나오니까 이만큼만 점광원 때문에 환하게 보일 테고 이쪽은 빛이 안 느껴지겠죠. 그럴 때 요 거리를 구하여라. 이 거리를 구하여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거는 물의 굴절률은 1.334 그러니까 3분의 4 여기는 1이니까 물의 굴절률 3분의 4 곱하기 사인 IC는 이 사인 IC가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각을 구하기 쉬운 조건이 되니까 그리고 위에는 공기의 굴절률 1 곱하기 사인 90 이렇게 되면 되겠죠. 사인 90도는 1이죠. 사인 90도는 1입니다. 그렇죠? 사인 90도는 1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1. 그러니까 사인 IC는 4분의 3. 그래서 IC는 역사인 4분의 3. 이거를 풀면은 여기 이 4분의 3, 요 각도를 구할 수 있겠죠? 각도를 구한 다음에는 사인 몇이냐에 따라서 사인 이렇게 요거각이니까 사인 IC는 이 값을 내가 지금 당장 몇 도인지 안 정했으니까 풀면 되겠네. 해가지고서 2m라는 것도 넣어줘야 되겠군. 여기가 2m, 2m라는 거 넣어줘야 되죠. 해가지고서 요 R분의 빗변 해서 빗변이 몇일까요? 여기가 R이고 R 제곱 플러스 4 루트 이렇게 씌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R 제곱 플러스 4 그리고 뭐 R 플러스 2의 제곱 뭐 해가지고서 풀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쉽죠?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계산해 보시면 쉽습니다. 계산을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문제를 3개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저거는 뭐 해야 되나? 쉽게 쉬운데 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물질의 임계각에서 이루어지는 굴절각의 크기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어느 물질의 임계각에서 굴절각의 크기는 이라고 써놨어요. 이거는 그냥 정의네요. 글씨가 이렇게 글씨 못 쓰지 않습니다. 자, 어느 물질에서 이게 IC일 때 이쪽 물질에서요. 밑에 물질에서 이게 임계각일 때 굴절각은 몇이냐인데 굴절각은 임계각의 정의가 그렇죠. 굴절각의 크기는 90도입니다. 90도 2파이요. 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빛이 공기 중에서 유리판에 평면인 유리판에 60도 유리판에 60도의 빛으로 입사를 하고요. 유리의 굴절률이 1.5 유리의 굴절률은 1.5일 때 유리판을 투과하여 공기 중으로 나올 굴절각 I2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네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빛이 공기 중에서 유리판에 60도로 입사합니다. 근데 유리판의 굴절률은 1.5입니다. 이 유리판을 통과해서 나올 때의 굴절률을 IC 굴절각을 구해라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평행평면판인 유리가 있는데 이것의 굴절률이 1.5예요. 공기 중 1이겠죠. 근데 여기에 60도의 각도로 빛이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60도보다 작은 각도로 한번 꺾일 테고 여기서 다시 나갈 텐데 요 각 I2라고 써놨으니까 저도 I2라고 적을게요. 여기는 그럼 여기는 I1, 여기는 I1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야 되겠네요. 이렇거나 어쩌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n sin i는 n 프라임 sin i 프라임 이것은 n2 프라임 sin i2 프라임이죠. 그렇다면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되죠. 첫 번째 거 여기는 어떻습니까?
공기의 굴절 1 곱하기 사인 i는 사인 60도. 그 다음에 1.5. 이제 요 각이니까요. 요각이에요. 요각은 1.5 곱하기 사인 i. 이것을 먼저 구하면 되겠네요. 구한 다음에 여기서 답이 나온 다음에 그 각을 가지고 요게 쭉 직진하니까 요각이 나머지 각이란 걸 알 수 있죠. 요각과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맞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각과 이 각은 같잖아요. 그래서 요각을 가지고 1.5 곱하기 사인 아까 i를 여기서 구할 수 있었을 테고요. i1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면은 요 밖에 쪽의 굴절률은 1 곱하기 사인 i2. 여기 2를 여기 문제에 나온 듯이 밑에다가 적을게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제가 할까요?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기가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은 1.5, 1.5도 그냥 2분의 3으로 적을게요. 계산하기 좋게. 2분의 3 사인 i.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 i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3분의 2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하세요. 저 하기 싫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모르시겠으면 한 번 더 보시고 또 한 번 더 보시고 하세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뭐 겉보기상도 물론 아셔야 되지만은 스텔의 법칙을 이용한 그 전반사를 이루는 임계각 구하는 것, 이거 시험에 좀 자주 납니다. 아마 학교 다니실 때도 여러 번 푸셨을 거예요. 학생분들 특히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